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연속적인 질문. 서울 아파트 매물이 계속 늘고 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매물이 왜 늘어나냐? 집주인들이 가격이 올라갈 때는 매물을 걷어들이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현상이냐? 이렇게 약간 불안감이 섞인 질문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값을 합쳐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를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공의 16기는 지금 접수 기간인데요. 여기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오늘 내용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실이에요. 여기서 주로 보시고요. 요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매물 개수입니다. 2020년도 8월부터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왔다가 쭉 가다가 한번 쭉 늘고 한번 줄었다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매만 보면 안 되니까 전세도요 비슷하게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다가 탑으로 한번 쌓았다가 쭉 빠지고 있습니다. 월세도 한번 볼게요. 월세도 한번 빠졌다가 쭉 가다가 탑을 쌓았다가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매매 시장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물 개수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제가 감이 묻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이 올라가고 있나요? 내려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서울 아파트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예전 시장의 기저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지 그냥 놓고 보면 올라가고 있어요. 부동산원, 114, KB 다 마찬가지예요. 전 지역이 똑같이 완벽히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왜 올라가고 있다고 하냐면은 하락을 멈췄어요. 완전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잠실 같은 데가 상승을 언제 시작했냐면 22년도 11월 달에 시작했거든요. 요때예요, 요때. 매물이 줄다가 여러분 지금 23년 1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잠실이 3억 이상 올랐거든요. 강남도 마찬가지고 강동구, 위례, 지금 동탄 오른 데가 많은데 매물 개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6개월, 지금 8개월째입니다. 이 8개월 동안에 우린 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시장 모습이 이렇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장담 드리건데 여러분이 봤던 그 어떤 설명이나 컨텐츠 이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집주인은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 걷어들인다. 지금 이거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장기적인 상승을 예측하지 않고 여전히 불안하고 이때 한번 잠깐 올라갈 때 얼른 던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상상의 소설을 써서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상상의 소설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몇 가지 드릴게요. 자, 일단 시장은요. 매물 개수가 올라가고 있지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서울 전역이 올라가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전히 상승세가 퍼지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올해 초에 제가 잠실 강남을 말씀드렸고 점점 지나가면서 강동이나 송파 다른 지역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성북구 기름 뉴타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점차 천천히 퍼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상승력이 닿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나눠서 봐야 돼요. 만약에 이 늘어난 매물 안에 내 집 마련 하나, 내 집 한 채 있는 분들이 던진다? 이건 정말 시장 하락이에요. 이건 뭔 뜻이냐면요. 이 정도 많이 올라왔으면은 경제 위기가 왔거나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집을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IMF 때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살던 집 처분이에요. 나가보세요. 지금 내 집을 그냥 내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팔아치우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중개사님들도 좋고 요새 물건 보러 다니는 분도 좋고 댓글에 달아주세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내놓는 사람들은 누구냐?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직 상승이 오지 않거나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 다주택자가 많습니다. 왜? 다주택자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다주택자는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그 정도 회복하는 걸로 마이너스예요. 종부세랑 대출 이자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것도 나중에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옮겨타기입니다. 이건 현장에 나가서 전세시장을 필두로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만 보고 야 집값 올라가는데 매물이 드네? 이거 일시적이야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역대 이렇게 매물의 이 움직임과 시세가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이 4채, 5채예요. 그런데 세금이랑 대출이자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전히 안 팔리는 지역도 있고 오르지 않은 지역도 많거든요. 그럼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죠. 완전 포기하고 있다가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전세를 내놓는데 전세가 안 나가요. 그럼 매물을 내놔요. 모든 여건이 집을 팔아치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물은 계속 올라가는데 오를 지역만 올라간 겁니다. 즉 제한된 영역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보세요. 예전에 2020년도 8월 달에 6만 개였고 지금 7만 개입니다. 그러면 개수로 따지면 지금 여기가 조금 더 적은데 2020년도 8월이 어디냐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여러분. 여기가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 여기가 2020년도 1월이고 여기가 8월이에요. 8월부터 미친 듯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매물이 다 빠진 거 맞아요. 그런데 매물이 빠지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언제쯤 하락했죠? 2022년도 초부터 정말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하락하면서 물건이 늘어난 것도 맞아요.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물건 내려가는 거 보이세요? 내려갔죠. 본격적인 하락은 2022년도 7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락할 때 어떻게 되죠? 하락할 때 매물이 늘어야 되는데 악소리도 못하고 내려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으로 시세를 알 수도 없고 여태까지 일치하지 않았어요. 다 일치했으면 데이터를 써야죠. 일치하지 않고 역사를 잃지 않고 지금만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전체 시장 판을 놓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보시면 올라갈 때 전세 매물도 쭉 빠지죠. 다시 올라가다가 시장이 하락할 때, 처음 하락할 때는 전세 매물도 줄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여기 보세요. 전세 매물이 올라가죠. 매매 물건이 줄고 전세 매물이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안 팔리거든요. 안 팔리는데 전세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쏠림 현상이에요. 이제는 전세 매물 구수가 줄면서 매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여러분 매매, 전세, 월세를 다 보셔야 돼요. 그럼 시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거래가 예전보다 되니까 매물을 좀 내놓긴 합니다. 대신에 전세 매물이 줄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처럼 매매가 안 돼서 전세를 억지로 내놓는 사람들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월세는 어떨까요? 월세를 보세요. 월세도 마찬가지로 쭉 빠졌다가 쭉 가다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할 때 월세 매물이 엄청 올라갑니다. 왜 이럴까요? 자, 여러분이 실제 플레이를 해보시면 매매가 안 되면 전세로 내놓고 전세도 안 나가면 월세로 놓거든요. 그런데 이제 쭉 빠져요. 이게 뭔 뜻이냐면 이제 월세도 잘 나가고 전세도 예전보다 제법 빠지고 매매도 제법 된다는 거예요. 혼돈스러우시죠? 역사적 통계가 딱 일치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 그래프의 움직임과 지금 시장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매물 개수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예전에 매매 물건이 증가하다 안 돼서 꼬꾸라지면서 매물이 꼬꾸라지면서 전세랑 월세 물건이 왜 이렇게 늘었다고 했죠? 살아남으려고. 안 팔리니까 전세 월세라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세 월세 물건은 내려가고 있는데 매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죠. 그럼 뭔 뜻이에요? 전세 월세 물건은 줄어들고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상승세는 퍼지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혹시 월세랑 전세랑 매매가 세 가지가 올라가면서 퍼지고 있는 게 아닌지 딱 그런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급하게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사람들이 더 이상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매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가격은 내려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내놓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내가 털어내고 싶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까지 나가면 털어낼 사람들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가면 전월세 공급량이 부족할 것이다. 전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현장에서 그리고 데이터를 읽으면서 말씀드렸던 시장이랑 상당히 일치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전 시장에서 매물의 증감과 시세는 일치하지 않았어요. 지금 시장을 읽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장이랑 일치하거든요. 주요 단지 좋은 단지가 아니라 아직 오르지 않은 단지가 훨씬 많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매물 꽤 있어요. 다주택자, 옮겨타기, 근데 기타 등등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전처럼 안 깎아줘요. 그리고 이 사람들 물건 다 나가고 나면은 더 이상 전월세를 공급할 사람이 부족해져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시세적으로 좀 상승 압박이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시장에 거의 직전까지 와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매물 개수만으로 시장을 읽은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셔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전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장기적 우상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던지고 싶은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고 완전 다 포기하고 있다가 내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팔릴 건 팔리기 때문에 왜냐면 한동안 아예 내놔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안 나가요. 전세도 안 나갑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요새 좀 팔리고 전세도 잘 나가고 월세도 잘 나간다. 예전에 비해서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고 다시 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중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안 팔렸던 게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전세랑 월세가 빠지면서 이렇게 지금 전세가 꺾이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은 전세는 그럼 이렇게 물건이 줄어들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때보다 부족해요, 지금. 전세. 월세는 어떨까요? 월세도 많이 도망가셨잖아요. 월세도 이때보다 적어요. 월세가 더 이상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월세 매물에 비례해서 지금 시세가 움직였나요? 아니, 여러분. 이때부터 이때까지, 여러분, 이때부터 이때까지 월세는 계속 올랐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2020년도 8월이거든요. 2020년 8월부터 서울 월세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올랐어요. 이건 뭐예요? 이것만으로 못 읽어요.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현장과 데이터를 비교하고 과거 내역, 물건의 어떤 성질, 그리고 시장의 어떤 거래의 어떤 기세를 보면서 복합적으로 시장을 보셔야지 누군가 얘기하고 싶은 거의 데이터 어떤 그럴싸해 보이는 거에 취해서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전세 시장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죠. 꾸준히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